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연휴 기간에 조금 쉬고 나서 일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일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꽤 들지 않으세요? 이 바쁜 스케줄을 어떻게든 소화해야 하는데 업무 시간은 줄어든 한 주. 그래서 너무 헤비한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가벼운 책으로 살짝 속도를 줄이고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보이스 플러스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마라톤 뛰어보셨나요? 마라톤을 뛰다 보면 중간에 급수대가 있어요. 급수대에서 물이나 이온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계속 달릴 수가 있죠. 재밌는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수대에서 물을 마실 때 멈춰 서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도만 살짝 줄이고 계속 달리면서 물을 마셔요. 멈췄다가 달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계속 빠른 속도로만 달리면 지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멈춰서 쉬어버리면 다시 달리기가 힘들어져요. 마라톤은 인생에도 비유할 수 있지만 책 읽기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책만 읽다 보면 지루하고 힘들어질 때 있거든요. 계속 달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책만 읽다 보면 오히려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도 계속 달리게 해주는 책 가져왔어요. 가볍게 부담 없이 펼쳐보는 자기계발 에세이예요. 제목도 말랑말랑해요.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이렇게 청량한 하늘 아래 화창한 날씨에 더울랑 말랑할 때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그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는 기분으로 책을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고윤 지음, 서진 역금, 스노우폭스 북스. 그냥 적당히 중간은 정말 어려운 거였다. 딱 중간만 하는 게 참 잘하는 것일 때가 있어요. 중간만 하라는 말은 사회인이 돼서 입사하면 가장 많이 듣는 선배들의 조언이죠. 정말 딱 중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할 때고,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요건이 되면서 어디서나 왕따 될 일이 없는 중요한 덕목이 되는 때입니다. 학교 다닐 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어중간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고 했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든 하나만 똑부러지게 잘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1등과 꼴등은 기억해도 중간은 패배의 구간으로 여겨졌죠. 그러다가 20대를 넘기고 취직할 시점이 되면 너도 나도 중간만 해, 그게 최고야, 이렇게 바뀐 세상에 섭니다. 어느 날엔가 지하철 옆자리의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로 나누던 바로 그 조언입니다. 딱 중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더도 덜도 말고 중간 정도만 잘하고 싶다 라고 한 말이요.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너무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지냈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른이 돼서 속한 세상에서 중간을 너무 열심히 해내다 보니까 삶 전반에 열심이라고 할 것이 없어집니다. 적당하다는 게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위험천만한 건데 그걸 구분지어 보지 못하게 되는 걸 몰랐습니다. 세상의 진짜 고수와 승리자들은 그 높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하나를 해냈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몇 번이든 경험했고 그 사이에 자신의 사이즈를 키워냈습니다. 매번 이쯤에서 멈추지 않고 더 해볼 무엇에 몸살이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며 멈추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이제야 진짜 걸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이문저문 열어봅니다. 모든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채로요. 안주하지 않고 한계를 넘는 7가지 비결. 1. 도전 끝에 만나는 나를 기대한다. 2.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본다. 3.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다. 4.
노력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긴다. 5. 내 한계를 시험할 기회를 만든다. 6. 한계를 넘은 순간의 짜릿함을 기억한다. 7. 스스로에게 더 해봐 라고 말한다. 급할 때마다 돌아가면 다 끝나 있습니다. 밤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동네 주변을 설렁설렁 걸어다니면서 맡는 냄새도 좋고 봄이나 여름 초록풀이 주는 편안함도 좋아해요. 운치 있는 밤이 내는 특별한 향기는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신경 안정제 같죠. 여러 생각도 편하게 정리되고 그 자체의 여유도 소중합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고 한 바퀴 더 걸어서 도는 습관은 직장에 다니면서 생겼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바쁜 하루 끝에 붙잡고 싶은 평온함 때문이었어요. 신입은 원래 그런 건지 매일 바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리저리 일을 흘리고 다니고 촐랑대는 신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묵직함을 품은 신뢰할 만한 인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글자 하나라도 꼼꼼하게 잘 쓰려고 하면 급한데 뭐 하고 있어 하고 핀잔이 날아왔어요. 그래도 한편에서는 처음이라 그래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지 라며 괜찮다고 말하는 선배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진짜 급할 때가 있다는 걸요. 그럴 때는 천천히 꼼꼼하게 또는 안전하게 돌아가지 않고 냅다 달려야 할 때라는 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의 진짜 깊은 속뜻은 평상시에 기본기를 잘 다져둔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익혀놨다가 정말 긴급한 그 찰나의 순간 냅다 내달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덤벙거린다는 건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다는 뜻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란 의미이며 철저한 준비를 길러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는 걸 말입니다. 늘 천천히 최대한 긴 거리로 걸어 들어오던 그 골목길을 그날 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뛰었는지 그때의 감정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날 낮에 부장님한테 들은 핀잔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급하다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말을 3번이나 들었거든요. 다만 하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냅다 뛰어 집 문 앞에 섰을 때 무의식적으로 도착지까지 최단 거리로 뛰어왔다는 걸요. 매일 집 주변의 길을 돌면서 속속들이 길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걷기만 하던 산책길이라도 원하면 언제든 최단 거리로 주파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내 2 다리와 의지로 걷는 이 길을 계속 달릴 수 있듯이 언제든 내 의지로 그만 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삶의 주도권이란 것이며 어떤 의미가 돼주는지 배운 날이었어요. 길에서 배운 문제 해결의 7가지 지혜. 1. 사소한 경험들이 다음 길을 밝히는 단서가 된다. 2. 작은 실수를 미리 잡아 큰 위기를 막는다. 3. 원인은 침착하게 찾되 필요할 땐 과감히 속도를 낸다. 4. 평소에 준비하면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힘이 된다. 5. 방향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나아간다. 6. 충실한 경험은 선택의 주도권을 준다. 7. 작은 준비가 결국엔 해결의 열쇠가 된다. 기다리는 것과 멈춤의 차이. 한여름 땡볕 아래서 친구가 말했어요.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더 시원해. 나는 속으로 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다고 더위가 사라지나? 부채질 한 번 더 하고 얼음물 한 잔 더 마시는 게 더 빨리 시원해지는 방법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시원해지나? 사실 이 가만히 좀 있어 라는 말은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직장에서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듣긴 했습니다. 아마도 속도를 좀 줄이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다음 일을 하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불안한 마음을 읽어서 돕고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더 초조해졌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게 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로 여겨질 때가 많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흐름에서 밀려나게 될 것 같았어요. 머물러 있으라는 말인지 그냥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허둥대다가 실패한 일이 적었던 건 아닙니다. 잠시만 참았으면, 한 발 멈춰서 지켜봤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이 산더미이긴 합니다. 성급하게 굴다가 실수한 일 투성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머릿속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괜한 불안감만 더 생기곤 했어요. 어떤 문제들은 가만히 버틴다고 저절로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상황이 더 답답해져 가는 꼴을 본 적도 많았죠. 때문에 이분화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와 기다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한 거예요. 기다림은 빵 반죽이 발효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반면 가만히 있는 건 모든 걸 놓고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정지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인 상태를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정의했어요. 두 단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오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과 생각 자체를 중단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예 없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빨리 달려나가고 싶어도 나 혼자 내달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럿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작은 습관이라도 다듬으면서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나니 기회가 오도록 문을 조금씩 더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림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기다릴 줄도 알고 기다리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까지 알아가는 이 균형미가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겠지만 멈춤과 기다림,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어느 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할지 잘 알아차리는 지혜를 길러야겠어요. 자기만의 균형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균형을 찾는 7가지 지혜. 1.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않는다. 2. 멈춘 순간에도 내 안을 들여다본다. 3. 작은 습관으로 흐름을 만든다. 4. 기다림 속에서 나를 다듬는다. 5. 불안해하는 대신 호흡을 가다듬는다. 6. 내게 맞는 타이밍을 믿는다. 7.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나를 응원한다. 소 다 나갑니다. 외양간 고칩시다. 168시간,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나름 주 단위, 월 단위 계획하며 사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매일 새로운 이슈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겨우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곤 했어요. 해결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머릿속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도 많습니다. 이 168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롤러코스터처럼 출렁대는 감정에 놓여 있습니다. 168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길고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유지한다는 건 전쟁터가 아니고 일반 생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100% 모든 걸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애써도 일상은 늘 불확실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걸 순순히 인정하는 게 맘 편하고 좋아요. 한데 이런 현실에 써먹기 딱 좋은 조언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 한 마리 잃었는데도 왜 안 고치십니까? 그거 안 고치는 사람은 다시 소 못 키웁니다.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커서 종종 강연 때도 써먹고 주변에도 전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소들은 때때로 외양간을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외양간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건 확실하죠. 반쯤 열린 외양간 문으로 소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문이 활짝 더 열려서 소가 모두 탈출할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다만 드라마에 나온 백승수 단장식으로 말하면 그걸 방치하는 사람은 다시 소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뭐든 잘못되거나 예상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 일이 꼬일 수 있어요. 바로 잡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소를 다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망가진 문을 방치해두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소를 다시 데려오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왜 소가 뛰쳐나가게 됐는지 원인을 생각하고 그때 얻은 깨달음으로 외양간을 좀 더 단단히 보강해 둔다면 분명 다음 일주일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단단히 다지는 7가지 방법. 1. 성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교훈을 찾는다. 2. 수용. 예상치 못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3. 자기 수정.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계획을 세운다. 4. 행동 지향. 문제를 미루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선다. 5. 학습. 작은 깨달음을 기록해 다음에 활용한다. 6. 자기 연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7. 자기 효능감.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믿는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